얘들아, 번분수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인데 용어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번분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이제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C분의 B랑 A분의 B를 나누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C분의 B 곱빼기 B분의 A로 바꾼 다음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행위를 간단히 공식화한 게 번분수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 요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는 거야.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번분수에서 잘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A분의 B분의 1 형태야. 그러니까 분모에 분수가 들어있고 분자가 1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분모를 역수하면 돼. 이렇게 그냥 바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1분의 1로 바꿨을 때 이렇게 해서 분모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번분수를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편의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학에서 꼭 필수적인 공식이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풀기 위해서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 어떤 문제를 푸냐면은 이런 거 이제 계산하세요.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이제 이런 걸 할 거야. 봅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 때는 무조건 통분, 번분수, 통분, 번분수를 반복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통분할게. x분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분자가 1인 번분수야. 지금 선생님이 노랗게 큰 친 동그라미가 분자가 1인 번분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분모를 역수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줄에다가 한 번만 예쁘게 정리해서 쓸게. 1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를 통분하고 또 번분수를 쓰는 거거든? 그럼 얘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x 플러스 1에서 x가 빠지니까 분자 1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x 플러스 1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분자가 1인 번분수니까 분모를 역수하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답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사용하는 뭔가 스킬적인 스킬 뭐 그런 건데 마이너스면 왜 플러스 되니? 아니지? 맞지? 그래서 295쪽입니다. 295쪽에 13번에 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수사사사 풀어보세요. 이건 너무 별거 아니라서 그냥 슉슉슉슉 풀 거야. 295쪽에 13번 통분 번분수. 통분 번분수야.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정리될걸? 그치 그치 그럼 돼. 얘는 맞고 요거를 통분할 때 얘는 얘한테 곱하고 얘는 얘한테 곱하는 거 이해돼? 그치 그치 분모끼리만 곱한 거 말이지 그치? 이렇게 하고 오케이 2번은 맞았는데 여기서 통분할 때 여기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4 곱하고 여기 x 플러스 3 분자 분모에 곱한 거 맞아? 그냥 내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얘에서 그냥 얘를 뺀 거 같은데 분자가? 통분할 때 분자에 안 곱해지고 아니야? 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오 뭔가 틀렸어 내가 어제 여기가 틀렸거든? 다시 한번 해보자 얘 다 통분했어. 이게 1이 7x 플러스 2분의 7x 플러스 2잖아. 이 느낌은 다 우리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딱 이렇게 쓴 거랑 비슷한 느낌. 알겠죠? 그리고 1번은 다시. 1번 다시. 이거는 맞고 1번은 다시. 이거는 맞는데 1번은 다시인데 1번이 어디서 걸리는 걸까? 건분수를 정리하는 데서 이게 뭐야? 그 분수 계산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아니죠. 맞아. 얘들아 잠깐만 7번 봐주와. 지금 첫 번째 문제거든? 두 번째 문제는 다 잘 풀었는데 아니구나. 첫 번째 문제는 잘 풀었구나. 두 번째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첫 번째 문제를 그 분모랑 분자끼리 그냥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분모로 가고 이렇게 해서 분자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이 되고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는 형태야. 그래서 답이 이제 이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에 오답인 사람이 진짜 많았어. 물론 고쳐서 정답으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 오류가 생겼는지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쉬운 계산에서 너무 많이 틀려. 지금 이 단어 들어와갖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아무튼 통분이 지금 힘든 건지 뭐가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네가 뭘가 힘들어서 그 오답이 나오는 건지 몰라서 어디를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거든. 차라리 질문을 해주거나
통분하는 게 좀 헷갈린다. 식을 통분하는 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줘. 혹시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2번 문제는 선생님 예제 든 거랑 너무 비슷하니까 시간 관계상 우선은 넘어갈게. 1번 문제만 풀어놓은 거거든. 1번 문제는 답이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가 이제 들어있는 형태를 한 거고, 마지막 식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피면 되냐면은 296쪽을 피면 돼. 296쪽. 얘들아, 식의 값 문제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건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 원리야, 이거는. 이게 원리라는 걸 이해를 하는 순간 이 파트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 그러면은 이 뜻이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냥 다항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야, 없는 식이야? 없죠. 다항식에서 물론 상수도 다항식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다항식은 문자가 있는 식들이잖아. 갑자기 문자가 있는 식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앞에 전제 조건이 x가 몇인지를 알려줘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값이라는 거는.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치? 그래서 1을 여기다 넣어서 1 더하기 2에서 답이 3이 이 문제의 답이야. 먼저 값이라는 거는 답이 상수로 나와야 됩니다. 답이 상수로 나와야 돼. 답이 미지수로 x값이 남아있으면 문제를 잘못 풀었거나 문제를 낸 사람이 표현을 잘못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수로 나와야 되고, 요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잘 봐. 그럼 예를 들어서 2x 분의 5y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가 답이 숫자로 나오려면 xy 값을 모른다고 했을 때 앞에 뭐가 필요한 거야? xy의 무슨 식?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관계식. 그게 무슨 말이냐면 x는 2y네. 예를 들어서 그럼 x 대신에 2y를 넣어. 그럼 여기 4y로 바뀌죠. 그럼 값이 뭐가 나와? 4분의 5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두 번째는 문자가 여러 종류인 분수식의 값을 구할 때는 원리가 뭐냐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문자로 정리. 그럼 약분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문자로 정리가 되려면 관계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의 값을 물어보는 게 나온 거야. 근데 아무짝에 상관없는 식의 이제 값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는 5일 때 하자. 0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잘 봐.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한 거랑 둘 다 다른 형태야. 위에 있는 거 문자가 한 종류야. 근데 여기서 값을 구하려면 이 문자의 값을 알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문자가 두 종류야. 그럼 관계식을 알아서 약분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봐봐. 문자가 한 종류인데 분수라서 뭔가 약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시되어 있는 식은 그거랑 관련이 없는 식이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은 곱셈 공식인 거야. 곱셈 공식.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곱셈 공식이니까 이거 할 줄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모르는 사람 없지? 이거 x로 나눠서 요식 만드는 거 알죠? 그쵸? 그래서 제곱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어떤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막 초단위로 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단계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곱셈 공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왼쪽에다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x 대 y가 2대 3이래. 근데 2x 플러스 3y 분의 4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사실은 이 마지막 유형은 이 유형이랑 선생님은 똑같이 보여. 왜 똑같냐면은 분수식의 값은 문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 만약에 이 y나 x를 한 문자로 맞춰줄 수 있으면은 동류항이 되면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약분이 되니까 값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11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세 가지야. 크게 봤을 때 여기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되고 11번 문제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 줄 수 없어.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 제시되는 식과 구하라고 있는 값의 그 식의 모양이 만들면 만들수록 무한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모자로 정리해 줄 수가 없거든. 근데 아주 크게 분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296쪽으로 와볼게요. 지금 설명한 거는 완전 중등 과정 내용이고 이거를 더더더더 복잡하고 더럽게 만든 게 이제 고등 과정에 나오는 건데 16번 한번 풀어보자. 16번. 정해져 있는 모양은 없어.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뭘 써야 될까 저기서. 답을 보고 올게. 답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로 나와야 된다고 답이? 뭔가 아깝다. 뭔가 그런 느낌인데 뭔가 그렇죠. 좋아. 아니? 미안한데? 자연수 나왔네. 자연수. 루트 5? 잘 안 돼? 이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그 잔소리인데 사실 정해진 풀이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풀이를 알려주잖아? 너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이야. 그냥 이유는 그거 하나야. 또 형태가 다르게 나올 텐데 그때도 물어볼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봐야 돼. 변형을 해봐. 니네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하는 거야.
그렇죠. 좋아요. 조금 먼저? 오케이. 나 영어 잘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제가 그렇죠. 이게 통분은 뭐가? 그리고 수학은 필즈상이라고 해요. 이게 역사가 있는데 필즈라는 수학자가 노벨이랑 경쟁 상대였어요. 둘이 경쟁 상대였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 도덕적인 그 잘못을 누군가가 주주행위에 저질러갖고 노벨이 노벨상이라는 걸 이제 어떤 학회 같은 데 제안을 하고 막 만들 때 수학은 빼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필즈라는 그 노벨에 거의 준하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수학자가 그럼 나는 내 이름 붙여서 상 만들겠다 하면서 처음엔 인정을 못 받았었어. 그래서 필즈상은 이제 그냥 지들끼리 그냥 하는 약간 인정 못 받는 상이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그 노벨상에 비슷한 급으로 이제 쳐주는데 나는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의 스토리가 있어. 얘들아 칠판 보자.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자면은 부경이가 저기 뒤에 앉은 학생이 되게 기발한 풀이를 많이 시도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와갖고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냐, 이런 풀이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나한테 거꾸로 막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학생인데 나보다 이런 문제는 부경이가 100배 1000배 잘할 거야. 왜냐면 딱 그 보이는 그 포인트나 또는 변형에서 보이는 포인트들을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되게 잘 보이는 학생이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손 들어가고 채점에서 맞았어. 근데 선생님보다 훨씬 빨리 푸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필요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정말 필요해. 그래서 정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쟤는 아마 수학 공부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자연스러워진 건데 적어도 습관을 만들려면 6개월 동안 같은 짓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일부러 손톱을 물어뜯잖아.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나도 모르게 막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혹시 선생님 말을 듣고 움직여보고 싶은 사람은 그 정도의 기간을 목표로 두고 뭔가 자꾸 좀 더 시간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눌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x분의 1이라는 분수도 보이고 그 다음에 x로 이루어진 분수식들이 보이기 때문에
얘를 x로 나눠서 x 플러스 4 마이너스 x분의 1의 형태로 먼저 모양을 바꿔볼 거야. 우선은 그래 봤더니 얘가 보이네? 얘가 보이네? 뭔가 비슷한 형태의 모양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할 거야, 이제부터. 고민은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를 x분의 1로 바꿀 것이냐, x분의 1을 x 플러스 4로 바꿀 것이냐의 고민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 4라는 애를 x분의 1로 바꿀 거야. 왜냐면 여기를 통분하는 과정이 너무나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와. 그래서 x 플러스 4 대신 x분의 1을 넣을게 여기다가. 여기가 x분의 1분의 1이니까 선생님이 분자가 1인 번분수는 분모 역수하라고 했잖아. 여기가 그냥 x 플러스 4로 바뀌어. 그러면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로 바뀝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 x 플러스 4가 또 x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가 x분의 1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또 역수하는 형태가 돼. 그래서 얘는 x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주황색으로 쓴 식에서 이거 보여? 보이지? 얘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1로 이항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답이 4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얘들 이거 공식이니? 아니잖아, 그치? 이거 공식 아니잖아. 이런 공식으로 쓸 이상해. 그냥 해보다 얻어 걸리는 거야. 니네 풀 때 나도 열심히 여기서 혼자 끄적끄적 푼 거야. 해보면서, 실패해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해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자꾸 이런 말 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얘들아. 너네가 실제로 숙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꾸 돌이켜봐. 한 번 해서 다 안 나오면 별치잖아, 솔직히.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좀 더 인심 쓸게. 근데 별치잖아. 3번, 4번, 5번, 6번, 7번 다시 풀어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력이 드는 거니까 자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유형만 더 하고 우선 요 들어온 연산 단어는 좀 끝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등 과정에서부터 해오던 거니까 좀 별거 아닌데 해본 좀 그 스킬 같은 것만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서 우선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 있는 분수를 한 문자로 바꿔서 약분시키는 거거든? 우리의 목적은.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 y는 3x가 되니까 y는 2분의 3x가 되면서 분수를 대입하는 형태가 되잖아. 그러면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해주냐면, 비례식이 나오면 무조건 완전 다른 문자로 바꿔라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이냐면 x가 2니까 x를 2k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은 y는 몇 k? 3k야.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어차피 한 문자로 바꾸는 건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2k에서 12k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k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k 넣으면 4k에서 3k를 더하는 거니까 7k.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분의 10인 거야, 이 문제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형태인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형태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는 어떻게 하냐? 얘들아, 우리 3개짜리 비례식을 내항에 곱하고 외항에 곱해서 등식으로 바꾸는 거는 배우지 않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y를 k라고 놔. 1이니까 y 플러스 z를 2k로 놔. 그리고 z 플러스 x를 3k로 놔. 그래서 얘네 셋이 연립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 봐. 얘네들이 뺄게. 얘네들이 빼면은 x 빼기 z가 마이너스 k가 나와. 맞죠? 그 다음에 요거랑 연립할 거야. 다시 밑에 있는 거랑. 얘네들이 더 할게. 그럼 z 사라지면서 2x는 2k가 나오면서 x는 k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k를 넣으면 y는 빵 k가 나오죠. 선생님이 만든 문제로서 이상한 거야. 그리고 x의 k를 여기다 넣으면은 z는 2k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k로 다 바꿔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야.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 좀 수업을 하기 좋게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지, 수학은 변형하면은 그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빠진 거를 내놓고 야 사실 여기서 배우는 건 똑같은 거잖아, 변형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교육 과정에 빠진 거에서도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나올 수 있는 것들 선생님이 정리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 가비엘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분의 B는 A, B, C분의 D는 A, B, C, D, E, F, G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값이 성립하는 분수들은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값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성질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A, C, E를 더하고 그 다음에 B, D, F를 더해도 이 값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그치?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여기 따로따로 분수가 주어졌을 때 그 분모들을 더했을 때 0이 안 되는 경우에만 이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성질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도 같이 계산해 줘야 돼. 그건 무조건 빼고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더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C 플러스 2는 0일 때도 계산을 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문제인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잘 봐봐 얘들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볼게. 2분의 1과 6분의 3과 8분의 4가 다 같은 수죠. 그치? 얘네들의 분모를 다 더해주세요. 얼마예요? 16. 2 더하기 8 더하기 6이죠. 분자를 다 더해주세요. 8. 그럼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비엘이라는 성질이거든. 분수식의 성질인데, 요걸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푸는 건데, 이게 바로 297쪽 19번에 있는 문제야. 297쪽 19번.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교육과정 외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풀이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써봐. 이 공식을 한번 써봐. A분의 B 플러스 C, B분의 C 플러스 A, C분의 A 플러스 B가 K일 때 이렇게 있을 때 K 값을 다 구하라고 했잖아. 잘 봐 얘들아. 지금 여기가 K가 붙은 거는 여기가 K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K는 이 분수 하나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봅시다. 이 문제부터 이렇게 푸는 거야. 1번.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 그러면 이때는 가비엘이를 쓰는 거야. 그럼 얘네 셋이 더하고 분자끼리 더했을 때 식 예쁘게 정리되는 거 혹시 보이니? 보이지, 그치? 보인다고 해? 그냥? 그래서 값이 하나 나와. 그리고 두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 그때는 K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값을 하나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거를 식 변형하는 거야. 다시 저기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저기로. 그래서 얘를 식 변형해서 얘 값을 구하는 거야. 얘네들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하나. K는 얘를 택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 식 변형해서. 알겠지? 한번 해봐.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297쪽에 19번. 벌써 해서 어디 뭐야? 어디 뭐야? 그렇죠. 그렇죠. 아, 잘 알아듣겠네. 그렇죠. 답이 두 개 나와야 돼.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답이 두 개고 두 개를 더해서 다시 답이 두 개 나와야 돼. 다시 답이 두 개 나와야 돼. 그렇죠. 야, 미안. 더 이상 와. 이게 가비에 들고 오면
거 아니에요? 민재가 다시 오고 싶지. 누구? 민재. 민재가 누구지? 아 조그만해 떠드는데 오면 되지 뭐. 수학의 아침 가가지고 아. 도방 9시간 반했대요. 아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 선생님이 진짜 장담하는데 학원 중에는 그래도 진짜 많아. 학원 중에. 왜냐면 선생님 같은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진짜 들들 묶거든 진짜. 애들한테 뭐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업 어떻게 해라 막 공부하라 막 시험 보고 막 그러니까 그 수학 실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트가 그냥 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정말 이 지트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과외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 왜냐면 내 속도를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잖아. 지금 막 몇 명 학생들과 오답풀이 할 때 괜찮아 얘기해. 작게 말하고 있어. 얘 오답풀이 녹화하고 있는데 자 아무도 안 해. 그 뭐지 막 되게 지겹긴 하고 그러잖아. 근데 과외는 선생님에 대한 검증이 너무 안 돼. 선생님이 대학교 때 과외를 많이 했었거든. 그때 선생님이 수업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저 해설지 옆에다 이렇게 펴놓고 해설지 보면서 그냥 해설지를 읽어줬어. 왜 그렇게 풀리는지도 설명할 줄 몰랐고 내가 혼자 문제 풀 줄은 알았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 거니까. 근데 설명할 줄을 몰라. 대부분의 과외 선생님은 그래. 그래서 과외는 이제 선생님을 정확하게 인증받은 뭐라고 표현하지? 아무튼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 훨씬 나아. 지트가 좋다는 게 아니라 학원은 그래도 선생님을 면접도 보고 이렇게 뭔가 뽑는 거잖아.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좀 검증이 그나마 좀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나중에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근데 아무튼 얘들아 봐봐 요거 그냥 선생님이 빨라서 설명하고 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분수끼리의 모양이 같다는 형태가 나와 있을 때는 분모끼리 다 더한 거랑 분자끼리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2개씩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약분되니까 2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k 값은 2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a분의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 이해하면 되죠. 이건 2-1에도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a 나오면은 답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답은 2와 마이너스 1이고 가비엘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에 빠져서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그것도 봐봐. b 플러스 c를 그러니까 a라는 분모를 여기다가 넘길 거야. 그러면은 b 플러스 c는 ak, c 플러스 a는 bk, a 플러스 b는 ck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식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연립해서 식을 좀 정리해보면은 얘네들이 뺄 거야. c를 소거하자. 그러면은 b-a는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a-b의 k가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로 약분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이너스를 묶으면 약분돼서 k가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식 세 개를 다 더해. 그러면은 2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k가 돼. 이 식에서는 k가 2가 나오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그 가비에리를 쓰지 않고 푸는 방법이야. 이건 이제 교육 과정을 따르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논리성이 좀 없어. 논리성이. 왜 논리성이 없냐면은 이렇게 연립해서 나온 K랑 그냥 세 식을 연립해서 나온 K 값이 다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왜 달라? 나도 모르겠어. 이 문제의 형태는 다 그래. 뭐 이렇게밖에 이제 대응이 안 돼.
그래서 가비라는 이라는 것이 교육 과정에서 빠지면서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선생님 입장으로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한마디로 나오긴 나온다. 근데 잘 안 나오고 나오면 그냥 가비엘이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리식에서 알아야 되는 건 다 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의 목표는 우선 달성을 못한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유리함수를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유리식을 원래는 선생님 머릿속에 한 15분 만에 끝내버리고 3교시 시작하고 나서 15분 만에 딱 끝내버리고 한 1시간 반 동안 이제 유리함수를 수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오늘 왔는데 유리식은 1시간 반 동안 했어.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를 이제 3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대략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 근데 아무튼 제가 오늘은 말도 안 되니까 아니 유리 함수를 15분만 하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이죠. 아무튼 유리함수를 초반부만 조금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 복습해야 되는 날에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1시간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아무튼 조절을 잘 해볼게요. 오답을 안 하더라도. 보자, 299쪽 피세요. 299쪽. 자, 시간이 뭐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뭐 결석생이 2명이나 있고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또 이제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유리식이 다항식이랑 분수식을 합친 걸 유리식이라고 한다고 했거든? 그 유리함수는 다항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얘네들이야, 알겠지?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섞었다고 얘기해야 돼, 원래는. 언어적으로만 생각하면. 맞죠? 선생님 말 틀린 거 없죠? 그쵸? 근데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만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 분수함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름을?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내가 돌이킬 수 없죠. 선생님이 더 일찍 태어났어야 되는데 저 이름을 지은 사람보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울 거는 뭘 배울 거냐? 분수함수를 배울 거다. 그럼 분수함수는 뭐냐? 아까 전에 분수식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미지수가 어디에 있는 거? 분자 분모 중에 분모에 있는 거.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y는 x분의 1. 반비례. 그렇죠. 반비례 그래프 배웠었죠. 사실은 그때 이름은 안 배웠었지만 이게 사실 유리함수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남은 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은 반비례 함수 그냥 정리만 해줄게. 알겠지? 필기 할 사람은 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자신 있게 필기 안 했다가 모르고 까먹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선생님이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이런 반비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이거야. 반비례 그래프는 원래 시작이 이거였는데 함수는 x값이 중요해, y값이 중요해? y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y는 그냥 정리한 것뿐이야. 원래 반비례의 원리는 이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살짝 해줄게. 잘 봐. 예를 들어서 x가 8이고 16 뭐야? y가 1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2분의 1이 됐어. 그럼 얘가 8이 돼? 그때 얘가 2배가 되는 게 반비례죠. 맞죠? 얘가 또 4분의 1이 된다고 할게. 그냥 분수 나오면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가 4가 돼. 여기는 4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8분의 1 될게. 그러면 뭐지? 2. 여기 8배 돼야 되니까 8.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반비례잖아. 그치? 근데 반비례는 어떤 형태냐면 줄어들 만큼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의 값들을 곱했을 때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원리야. 그럼 이 표로 반비례 식을 세우면 x 곱하기 y는 항상 뭐가 나와? 항상 뭐가 나와? 16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놓고 함수가 y 값이 중요하니까 y는으로 그냥 변형을 한 거야. 그럼 이게 먼저인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배워.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 얘는 y는 x분의 278이라는 함수야. 알겠죠? 이 사각형 넓이 얼마야? 278이잖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x 곱하기
y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잖아 16으로. 그럼 이 그래프에서도 x 곱하기 y가 278로 유지된단 말이야. 어떤 x 값과 어떤 y 값을 곱해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사각형 넓이 얼마야? 278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삼각형 넓이 얼마야? 아무튼 이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원리적으로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잘 봐봐. 반비례 그래프에서 y는 3x분의 7이라는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 반비례 그래프야. 분수식이야. 유리함수야. 알겠죠? 이랬을 때 a가 얼마인 거야 지금? 3분의 7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그 태초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x 곱하기 y는 3분의 7에서 시작한 거잖아. 근데 y는으로 변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3분의 7이 y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비례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은 바꿔보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채로 그래프 얘기를 좀 할게요. 반비례 그래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새로운 용어 하나가 나오니까 완전 무시하지는 마시고 적당히 들으면서 들어. 멍 때리면서 들어. 얘들아 보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선생님 농담한 거고요. 이미 아는 내용 안 적어도 돼. 알겠지? 그냥 저거 까먹었던 건데 이런 것만 적어놔도 상관없습니다. 봅시다.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몇 사분면을 지나? 1, 그렇지. 빨갱이랑 하양이죠. 그렇죠? 얘는 제 1, 3, 4분면을 지난다. A가 음수이면 제 2, 4, 4분면을 지난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 1학년 때 배웠던 거 정리하는 중이야.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되니? 이거 어떻게 배웠니? 혹시 기억나니?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축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Y축이든 X축이든 상관없어. 축에서 멀어진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선생님이 1학년 애들 데리고 개념수업을 처음 할 때는 사각형이 커진다라고 가르쳐. 사각형이 커진다. 왜냐면 사각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사각형 문제가. 그래서 이 사각형이 커지면 당연히 축에서 멀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는 이유를 선생님이 알려줄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y는 x분의 a야. 그리고 얘가 y는 뭐 x분의 b야. 그랬을 때 a랑 b 중에 누가 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야. 중1 거에서는. 중1은 기본 문제가 나오니까. 그랬을 때 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사각형 그려봐 얘들아. 어떤 사각형이 더 커?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이게 더 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각형 넓이는 음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돼. 어제 같은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또 뭐 있었지? 잠깐만. 유리함수를 여기 뭐 있냐? 없죠? 야, 이사분면.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볼게요. 잘 보세요. 유리함수 반비례 그래프는 무조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야. 무조건. 요거는 이거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심한 문제에 좀 이게 활용되거든.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데 요게 뭔 소리냐면은 잘 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y는 x를 그렸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 된다라는 거야. y는 x에 정확하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된다는 말은 완전 이해되죠? 얘랑 완전히 포개지는 거 이렇게 적었을 때. 근데 y는 x에도 대칭이 돼. 그러면 이쪽에 그려진 애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칭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 이제 색깔펜으로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칠게. 보자. 첫 번째 여기 정의역. 우리 정의역이라는 얘기는 중2 때 안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의역이 뭐냐면은 정의역은 x 값이야, 그렇지? 여기 분모의 x 값이 있네.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치역. 그럼 치역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잘 봐. 반비례 그래프에서 무슨 얘가 0이 아닌 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a가 0일 수 있니? 없죠. 얘도 0일 수 없어. 그러니까 y도 0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y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기억해서 왜 중거로 소괄하고 되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게 슈퍼 중요하고요. 요것도 고3 때까지 따라다니는 용어야. 점근선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점은 점점이야. 점점. 근은 가까울 근자야.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반대로 해석하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뜻이야. 점점 가까워진다. 어차피 나중에 만날 건데 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무슨 말이냐면, 잘 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1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이거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잖아, 그치? 계속 뻗다 보면 언젠가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이거 만난다고 표현을 하지 점점 가까워진다고 표현을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점점 가까워진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안 만나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 이 흰색이 계속 간다고 해봐. 계속 가. 뭐랑 안 만날까? X축과 안 만나. 계속 가. 뭐랑 안 만날까? 근데 점점 가까워지기는 할 거야. 그래서 기본 형태의 유리함수에서의 점근선은 뭐냐면은 x는 0, 얘는 바로 뭐냐면은 y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y는 0, x축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 점근선도 같이 움직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추가돼서 반비례 그래프에서 배울 거고, 거기서 이제 평행이동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유리함수는 안 낼게요. 유리함수는 숙제를 안 내고 다음 우선은 마무리하자. 숙제 좀 해주고 10분, 12분 남았다.